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어떤 기업이 자기 자본도 아닌 남의 돈 62조 원을 끌어와서 단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어떠시겠어요? 게다가 그 자산이 불과 몇 달 전 고점 대비 무려 40%나 폭락해 있는 상태라면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주주들의 항의로 경영진이 쫓겨나고도 남을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뉴스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아니, 전 세계 금융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스트래티지는 무려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6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 나온 역발상 승부인데요. 사건의 발달은 현지 시각 3월 23일 스트래티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8K 공시 서류였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 총 42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하겠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자금 조달 방식은 두 가지 트랙입니다. 보통주 매각으로 210억 달러를 모으고 스트레치라고 불리는 변동금리형 영구 우선주를 발행해 나머지 21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8% 고정 배당을 주는 스트라이크라는 우선주 21억 달러도 추가 발행 계획도 같이 발표했고요.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스트래티지는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 1031개를 약 1118억 원에 추가 매수했죠. 이로써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무려 76만 2099개가 되었는데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6%를 단일 기업이 꽉 틀어지고 있는 거죠. 누적 매입 비용만 576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개당 약 7만 5,094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했고 현재 시세는 7만 달러 언저리에서 행보하고 있죠. 즉, 이 막대한 포지션이 현재로는 미실현 손익 구간,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62조 원을 더 끌어와서 이른바 물타기이자 공격적 확장을 선언한 셈인데요. 대체 스트래티지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스트래티지의 이러한 행보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래 스트래티지는 평범한 기업용 소프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헬리콥터에 뿌리듯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광경을 지켜본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 의장은 큰 충격과 함께 국가가 통제하는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는 정부가 원할 때마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보면서 기업 금고에 쌓아둔 현금을 가리켜 저건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와 같다라고 일갈했다고 하죠.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열기에 가치가 속절없이 증발해버리는 사실상 시한부 자산으로 본 건데요. 반면 총 발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셀러 의장은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으로부터 시간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화강암이라고 비유했죠. 바로 이때부터 스테이치즈의 금고 안에는 얼음덩어리인 화폐 대신 화강암인 비트코인을 채워넣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준비 자산으로 삼으며 거대한 베팅에 서막을 올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회사의 여윳돈으로 샀다고 해요. 스트래티지는 처음부터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여윳돈으로 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회사의 빚을 내서 사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식과 우선주를 새로 찍어내서 그 돈으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고 있죠. 어려운 경제 용어를 빼고 쉽게 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옆동 아파트를 또 삽니다. 그 옆동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계속 사모으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스트래티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변동성이 매우 극심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2020년 마이크 셀러 의장이 처음 이 전략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월가의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했어요. 아니, 되려 비웃음을 샀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당시 비트코인은 철저히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제도권 밖의 도박판쯤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인데요.
주류 투자 자산으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배경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저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극심하게 요동치던 개인들의 투기판에서 이제는 플레이어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바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었죠. 이를 기점으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사들이 본격적으로 등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처럼 단타 매매를 잘 하지 않죠. 한 번 사면 묵직하게 들고 가는 포지션을 보여주는데요. 그 덕분에 과거 롤러코스터 같던 변동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미 수많은 연기금과 투자사들이 비트코인의 든든한 수급처로 자리 잡았고요. 운용자산만 1,05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의 연금 펀드 호스플러스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적극 추가 검토하고 있고, 스웨덴의 상장 헬스테크 기업 H백은 아예 노르웨이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판을 점점 키워가고 있죠. 현재 7만 달러 선에서 횡보 중인 비트코인이 올 연말에는 15만 달러, 2027년에는 무려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금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죠. 이렇다 보니 월가의 시선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트레티지의 이 기적의 논리는 수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가능한 걸까요?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프리미엄 엔진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스트레티지의 회사 가치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 자산 가치, 일명 NAV보다 항상 더 높게 평가받고 있죠. 이걸 프리미엄이 끼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150원에 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150원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팔죠. 그리고 그 150원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는 늘었지만 회사가 사온 비트코인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이 스트레티지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한 이 무한 매수 엔진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리스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스트레티지가 발행한 STRC 우선주는 사실상 연 11.5% 안팎의 고금리를 투자자에게 약속한다고 해요. 이번 420억 달러 자본 조달이 현실화되면 누적 우선주 잔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회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배당 비용만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죠.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데 정작 비트코인은 이자나 배당을 낳지 않는 자산이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거나 횡보해서 이 프리미엄이 붕괴한다면 배당금을 갚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며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연쇄청산,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스트레티지의 질주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부채 기반의 레버리지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스트레티지의 이 극단적인 전략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인과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대한 공급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죠.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은 현재 약 7만 달러 시대 기준으로 무려 5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돈이죠. 지금도 전체 공급량의 3.6%를 꽉 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더 잠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가상화폐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극도로 희소해지면서 작은 매수에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구조가 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둘째는 하락장을 방어하는 기관의 수급 하한선 역할인데요. 현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가 약 8만 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의 비트코인 시세가 7만 달러로 이 채굴 가격 원가보다 낮다 보니 채굴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죠. 과거 같으면 이런 매도 폭탄에 시장이 패닉세를 했겠지만 지금은 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죠. 번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하락장에 반복됐던 급격한 투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스트레티지나 기관 같은 현물 ETF라는 거대한 스펀지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을 하락장에서도 고스란히 흡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는 거시경제 속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의 시험대인데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죠. 중동 위기가 고조된 2월 28일 이후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은 16%나 하락했고 S&P 500은 4%나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12%나 상승했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본 통제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도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전쟁 해지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매크로 전략의 낙폭을 보면 여전히 위험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과거의 비트코인과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번외로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킹할 것이라는 이른바 Q-데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안 체계 전환에 1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전력 비용과 장기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당장의 시장 붕괴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사건을 한번 종합해보죠. 스트레티지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월가 역사상 희대의 악수로 남을지 시장의 평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이들이 막대한 자본 조달 비용을 압도한다면 이들은 금융 역사를 새로 쓴 천재로 기억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고 가격이 붕괴한다면 이들이 쥐고 있는 거대한 포지션은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를 깊은 바다로 끌어내리는 가장 무거운 닷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62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은 그들이 상징적 목표로 내세운 비트코인 100만 개 확보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직진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죠. 여러분은 이 역사적이고 거대한 배팅을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시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탐욕의 눈이면 위험한 도박사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의견을 다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